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날씨로 첫 소식 전합니다. 세종의 아침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최강 한파에 충청권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전역에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이번 강추위는 내일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매서운 한파로 서산 가로림만과 천수만 해역에는 저수온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추운 날씨에 빙판길이 되는 도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속이 빨라 잘 얼지 않는 대전 갑천. 동장군의 기세 앞에 맥을 못 추고 거대한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갑천의 일부도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도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장갑과 목도리로 중무장했지만 혹독한 한파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니트에 패딩 정도만 입었는데 많이 춥다 해서 안에 히트텍도 챙겨 입고 신발도 털신 신고 이렇게 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종의 아침 기온이 영하 16.4도까지 내려가는 등 대전, 세종, 충남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러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에 머물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도 뚝 끊어졌습니다. 오늘 날씨도 많이 춥고 그래가지고 작업하기도 힘들고 손님도 많이 안 나와가지고 장사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매서운 한파로 서산 가로림만과 천수만 해역에 저소온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양식어민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청 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에서 영하 8도로 예상돼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충남 북부 서해안은 오늘까지 1에서 5cm, 충남 남부 서해안은 내일까지 3에서 8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보행자 안전과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주말 아침까지 한파가 이어지는 만큼 외출 시 방한용품 착용 등 한랭 질환에 주의하고 농촌에선 비닐하우스 등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눈을 자주 치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2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대전터널 인근에서 사고가 나서 3차로에 멈춰있던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8톤 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승용차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나와 또 다른 화물차에 치여 숨지고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사고 당시 노면이 미끄러졌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신도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JMS 총재 정명석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금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호주, 한국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절대적 권력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7년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10여 년 이상 동결됐던 대학 등록금이 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인상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지역 대학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대다수 대학들은 인상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안 그래도 고전하는 신입생 모집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최근 서강대와 국민대 등 수도권 사립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잇따라 의결했습니다. 교육부가 각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음에도 물가 인상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인상을 밀어붙인 겁니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사업 배제 등 불이익을 받는 지역대들은 교육부의 동결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수도권 대학들에 비해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 대학들 입장에서 국가장학금 제외가 치명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는 일찌감치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동결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만 전념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학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대학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 의존율이 50% 가까이 되는 지역 사립대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십수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난 속의 우수교원 확보나 교육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인상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신입생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이 신입생 모집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인상 결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역 여러 대학들이 좀 십수년째 등록금 동결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재정 개선 고려하더라도 그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히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쉽지 않은 게 좀 현실이긴 하죠. 한편 사립대 총장협의회가 151개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학교의 절반 이상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밭대와 충남대 등 대전 충남 지역 대학들이 이번 주부터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지역에서도 등록금 인상 행렬에 동참하는 대학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진보당 충남도당이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예산홍성 강승규 의원과 보령서천의 장동혁 의원을 내란 선동과 공무집행 방해, 범의 은닉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충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당리 당략에만 매달리는 두 의원에 대한 수사를 즉각 착수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3,1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인건비와 관리비 등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협약보증 1,000억 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만 경영안정자금과 지역특화 협약보증 각 600억 원, 창업과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250억 원,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150억 원 등 1,6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죠. 회사 택시를 모는 기사들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돈을 뜯어온 60대를 잡고 보니 전직 택시기사였습니다. 사고가 나면 택시기사들은 무엇보다 보험료 상승을 걱정해 신고를 꺼리는 자신의 경험을 악용해서 8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합의금을 받아낸 겁니다. 조용준 기자입니다. 자전거에 올라탄 채 무언가를 기다리는 남성. 우회전 깜빡이를 켠 택시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달려가 부딪히더니 어설프게 쓰러집니다. 놀란 택시기사가 뛰쳐나오자 신고하지 않겠다며 현금 20만 원을 요구합니다. 60대 A씨는 이처럼 법인 택시를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27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됐던 골목입니다. A씨는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 이런 건물 모퉁이 사각지대에 자전거를 미리 숨겨놓은 뒤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법인 택시기사들은 대인사고 발생 시 보험료가 크게 올라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10년경 3년간 택시기사로 일해 이를 잘 알고 있던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중앙선 침범이나 불법 유턴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택시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피해를 막으려면 교통법규 준수가 최우선이라며 혹시라도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현금을 건네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으면 차량은 보행자를 위해서 항상 일단 정지를 해야 되고 고의사고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보험 사기 전과가 4건 더 있었다며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전혀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어제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 문화동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0대 군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응급수술을 마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으로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50대 A씨는 지난 1일 자정쯤 서산시 동문동의 한 주택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80대 아버지를 홧김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고 화가 났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에 연고지를 둔 여자 프로배구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구단 최다 연승 타의 기록인 파죽의 8연승으로 전반기를 마감하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자 배구 후반기 판도를 흔들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습니다. 상승세의 원동력은 무엇일지 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홈경기. 정관장이 IBK 기업은행을 3대 0으로 완파하며 파죽의 8연승을 내달렸습니다. 무려 15년 만에 이뤄낸 구단 최다 연승 타이 기록입니다. 시즌 초 4연패 부진을 털어낸 연승 행진의 비결은 히잡 스파이커 메가와 세르비아 국가대표 출신 부키리치 콤비의 폭발적인 공격력. 특히 지난 시즌 팀의 7년 만에 봄배구를 이끈 메가는 여제 김연경을 따돌리고 3라운드 MVP에 선정되는 등 2년 차에도 메가톤급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ang terpenting adalah kemenangan tim, terus aku sebagai tim juga, aku ingin menampilkan yang terbaik juga. Kalau MVP itu kayak bonus dulu buat aku karena 미들블러커 정호영과 박은진의 센터라인이 안정화된 가운데 국가대표 베테랑 세터 염혜선의 노련한 경기 운영도 끈끈한 팀워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코칭 스태프분들이랑 이제 감독님과 저희 선수들의 이제 이런 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이제 계속 대화를 통해서 맞춰가면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연승 행진으로 1위 흥국생명과 승점 차가 9점으로 줄어든 상황.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키며 3위를 차지했지만 챔프전 진출에 실패했던 아쉬움을 반복하지 않도록 후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가 우승에 도전한다는 각오입니다. 저희가 챔피언을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오래됐고 챔피언을 갈망하는 선수들도 너무 많고 한 번도 못 해본 선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꼭 챔피언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대전 정관장 레드스파크스는 리그 휴식기를 마치고 오는 10일 GS 칼텍스와의 경기에서 팀 최다 9연승에 도전합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지난 시즌 충남 아산FC의 K리그2 준우승을 이끌었던 주포 준익료가 K리그1 명문 포항 스틸러스로 이적했습니다. 다만 포항 소속 수비수 최연웅과 미드필더 김정현을 1대2 마트레이드 형식으로 영입했다고 충남 아산은 밝혔습니다. 188cm, 80kg의 탄탄한 체격을 가진 2003년생 최연웅은 공중볼 경합과 수비 위치 선정이 장점이며 2004년생 김정현은 정교한 패스와 활동량이 강점입니다.